가볼게요. 180쪽 혹시 질문 있을까요? 180쪽. 없어요?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37-1이요. 자, 37-1번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자기가 만약에 37-1번 문제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이제 국어를 조금 노력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찾아달래. 자, P가 Q이기 위한 일단 충분 조건이면 화살을 뭐 해야 돼? P를 기준으로 Q한테 화살을 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왜 굳이 충분 조건 고르시오 하면 될걸?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찾아주세요라고 왜 말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살을 쏘고 맞는 필요 충분 조건 있지. 얘도 엄밀히 따지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만 나오면 얘일지가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필요 조건은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제껴야 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요걸 찾아달라는 거고,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P 집합이 Q 집합 안에 포함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 그리고 또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부분 집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지? 예시를 찾아봤을 때 P의 예시보단 Q의 예시가 더 개수가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얘가 만족하는 것들 속에 P가 있는데 P에 비해서 Q가 더 예시가 많아서 P가 Q한테 포함된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네, 민재를 체크 안 했구나. 자, 그럼 37-1번 가볼게요. 기억.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래. 나는 아직도 이렇게 풀거든? 학생 때부터 이렇게 풀었는데 얘가 0이면 요 밑에다 한 예시 한 3, 4개 정도만 써봐, 나는. 근데 아무리 써봐도 양수, 음수, 양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얘는 뭐밖에 없다? 00밖에 없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Q는 A는 B랑 같대. 그럼 이런 것들은 00도 있고 11도 있고 마일도 있고 어쨌든 더 예시가 많으면서 그 예시 속에 P가 있지. 그럼 P가 Q한테 포함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A, B는 음수래. A, B가 음수면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죠. 아무거나 예시를 들어봐봐. 어떻게? 1, 마 1, 1. 요거밖에 없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 뒤에는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이야.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또는은 뭐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인 거. 반대로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인 거. 뭐 지금 저거랑 예시 똑같이 맞춰주려면 요거 1로 바꿔줄게. 요렇게.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 근데 우리 또는이라는 건 결국 둘 다 만족하는 것도 있으니까 마일도 있어. 그럼 이 예시 속에 얘가 있으면서 얘가 더 많으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 니은도 맞겠네. 그럼 마지막 디귿 가볼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래.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요 곱셈 공식 공부해봤단 말이야. 얘를 곱셈 공식 쓰면 A-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1차로는 A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맨 끝에 단 A, B는 뭐래? 실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실수라고 하면 A랑 B랑 같은 거를 일단 받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Q 봐볼게. A제곱 빼기 B제곱은 0보다 0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딱 봐도 합차가 보이니까 A, B랑 같은 것도 있고 A랑 뭐 마이너스 B랑 같은 것도 있겠지. 그러면 예시는 두 개지만 얘가 얘한테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답은 그래서 얘는 가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다음 또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애들이 아닌 것만 그러니까 요것만 읽고는 부정적인 건 줄 알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아닌 거 찾는 애들 되게 많아. 그래서 말 안 되네. 오히려 말 안 되는 거 찾는 거 되게 많습니다.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자, 186쪽, 187쪽 없어요? 자, 188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88쪽. 그냥 3번? 자, 그냥 3번 가볼게. 전체는 일단 50 이하의 양의 짝수래요.
그러면 우리 전체부터 먼저 써보면은 2, 4, 6, 80, 점점점. 그래서 50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P는 48의 양의 약수다. 어우, 귀찮네. 48의 약수면 1, 2, 점점점 맨 마지막 48이 있을 거야. 그리고 Q는 0부터 30이다. 일단 저는 그냥 진리집합으로 쓸게요. 0부터 30까지. 이렇게 숫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R 값은 조금 인수분해가 필요하네.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면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 될 거고 6, 4, 24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사실상 진리집합은 0, 4, 6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2고 Q2고 자 P2고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교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Q2고 그럼 Q집합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2고 또 2고야? 그럼 교집합이고 그 다음에 뭐? R의 not R이니까 R의 여집합 요거의 뭘 찾아달라? 집합의 그 진리집합 해가 아닌 걸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얘와 얘의 교집합에 이걸 제외한 놈들을 빼달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다 쓸 수 있는데. 그 6, 이거 하나씩 따져보자. 6은 여기에 있으면서 얘 대상이 아니어야 돼. 자, 6은 여기에 6, 8은 48로 있을 거고 6도 있을 거야. 근데 하필 6이 있으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답은 1번인데. 그럼 2번 가볼까? 8 여기 있고 여기 있지만 여기 없으니까 땡큐. 12 여기 있고 여기 없고 땡큐. 16, 24 둘 다 여기 있고 여기 없으니까 땡큐.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없어요? 189쪽 없습니까? 자, 그 다음 190쪽 16번이요? 자, 16번 한번 가볼게요. 자, 16번 보시면 자, P 조건은 바로바로 쓰자. P 조건의 진리집합은 A랑 B랑 같던가 또는 A랑 B랑 부호가 반대던가 이런 것들 다 될 거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Q는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지. A-B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얘는 A랑 B랑 같은 거밖에 안 된다. 마지막 R은 얘들아 마지막 R은 뭐야? 우리 이거 마지막 R이 뭐지? 그 대표적으로 이게 사실 절대부등식이라고도 말 많이 하거든. 이게 왜 절대부등식이냐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나왔죠. B제곱이지. 잘 봐. 요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얘랑 비슷하잖아. 여기 얘랑 비슷한데 얘가 왜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A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 B는 그냥 상수야. 그럼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A제곱 마이너스 AB. 근데 여기 4분의 B제곱이 나오는데 난 B제곱이 되고 싶으니까 4분의 3B제곱이 필요하거든. 그게 왜 얘가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라고도 하냐면 A, B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곱하면 양수 아니면 0이고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양수 아니면 0이고 4분의 3 곱해도 양수 아니면 0이니까 양수 아니면 0, 양수 아니면 0을 더하면 항상 양수 아니면 0이다. 그래서 얘도 대표적으로 요게 만약 부등식에 요렇게 나오면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해. 근데 얘는 는 0이지. 그럼 얘들아 는 0이면 일단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제곱한 수를 2개 더했더니 0밖에 없냐? 그럼 방법은 하나다.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선 여기가 0 나오려면 무조건 B는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B가 0 됐어. 얘가 0으로. 그럼 B가 0이면 여기 없어져. A제곱도 0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0, 0밖에 없어. 자,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딱 이것만 써봐도 누가 제일 예시가 많아? 얘는 A랑 B랑 같으면서 0밖에 안 된다. 그럼 잘 봐. 얘는 같은 거 돼. 얘는 부호 다른 것도 돼. 같은 것도 돼. 얘는 같은데 0밖에 안 돼. 그럼 누가 제일 적은 예시야? 얘겠지. 선생님 왜요? 같은 거 안에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더 많은 거야. 얘보다. 따라서 인수로 따지면 진리집합의 개수로 따지면 R이 가장 적고 그 다음 Q가 가장 적고 그 다음 P가 가장 개수는 제일 많겠다. 근데 개수만 많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얘 안에 얘 있죠. 얘 안에 얘 있죠. 오케이. 그럼 얘는 모두 다 R집합은 Q집합의 부분집합이고 Q집합은 P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시작해 볼게. 기억.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냐? 그럼 P부터 나왔으니까 P가 화살을 맞아야 돼. R이 P한테 들어가 있다. 3단 논법에서 맞죠? 기억은 맞고. 니은 R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R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R이 Q한테 들어가 있냐? 오케이. 니은도 맞고. 디귿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럼 얘네 둘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Q가 P한테 들어가 있는 거지 서로가 서로한테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디귿은 틀리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요런 것들 예시 특히 이 명제 쪽은요, 요런 거 문제 풀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 있죠. 예시. 이런 것도 암기해 놓으면 좋아요. 그럼 다른 문제 풀 때 그냥 한 번도 안 풀고, 이거 예전에 풀어봤어. 이건 00밖에 없어. 이렇게 또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190쪽 없습니까? 191쪽. 21번이요? 자, 21번 가볼게요. 이것도 또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가볼게. 선생님 수업하다 헛소리 하면 쌤 불러. 알았지? 그 몬스터를 먹었는데 살짝 몽롱하거든요. 지금 뜬구름 잡으면서 수업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몇 년 만에 먹어본 것 같은데. 자, P부터 먼저 찾아볼게. P의 진리집합부터 찾으면 X는 뭐부터? 마이너스 A에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고 뭐였지? A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Q는 8, 4, 32라고 썼으니까 마8이랑 플러스 4죠. 그러면 마4부터 8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같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건 조금 암산이 필요하겠네. R은. 자, 차근차근 가볼게. 마이너스 B부터 B까지인데 4를 더하면 마이너스 B 더하기 4. B 더하기 4가 올 거고. 그 다음에 X 앞에가 2니까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PQR의 각각의 진리집합을 찾았습니다. 자, 시작해볼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이니까 Q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화살을 맞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하여 P는 R한테 들어가 있다니까 집합관계로 문제를 바꿔버리면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수직선에서 얘가 가장 첫째고 얘가 가장 막내다. 첫째는 모든 동생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가장 끝에 있겠다. 그래서 R이 요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밑으로 Q와 P가 순차적으로 동생들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마사부터 8까지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마지막 막내 P가 들어오면 되겠지. P는 요렇게. P는 여기 좀 떨어져서 쓸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갖다가 관계식만 잘 나타내면 되겠죠. 저걸 만족하는 1번.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일단 마사보다는 커야 돼. 근데 색칠돼 있고 색칠돼 있으니까 같다도 돼. 따라서 A는 몇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A 플러스 2는 뭐보다 작아야 돼?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똑같이 나오겠네. 끝났네. 요거 됐고. 자, 두 번째. 2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마4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같다는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마8 되고 넘어가면 12는 B.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6, 12 똑같이 나오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A의 최대값과 혹시 A, B가 정수라고 했나요? 정수 A라고 써 있었네. 그럼 A의 최대값은 답은 6이 될 거고 B는 최소값 정수니까 12보다 큰 것들 중에 최소 13이 되겠네. 문제가 그 둘이의 합을 찾아달라. 답은 19.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없습니까? 191쪽 다음이 203쪽이네요. 203쪽부터는 오른쪽만 풀어오라고 했던 것 같아. 산술기하 평균만 제가 냈어요. 대우법이랑 뭐 이건 필요 없어서. 자, 203쪽 질문. 204쪽 질문. 15-1이요? 자, 15-1번 가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보면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쓸 수 있냐면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문제가 합을 주고 바로 곱의 최소값
또는 곱을 주고 합의 무수값, 최대값, 최소값 이 둘 중에 하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고 하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 B일 때 이 A, B는 서로 무슨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바로 역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여기서 미지수를 소거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모양이 이쁘게 짠 나오면 땡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5-1번 질문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엄마도 2차인데 자식도 2차예요. 그럼 이거는 아직은 불안정한 함수예요. 우리 수학에서 엄마가 자식보단 더 커야 뭔가 안정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거를 찾으려고 하면 엄마가 2차면 자식은 1차던가 엄마가 1차면 자식은 상수던가 이런 모양 형태로 나오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식을 엄마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야. 근데 나눈다라는 건 사실 이제 와서 나머지 정리처럼 하기보다는 엄마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거든요. 근데 자식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너 엄마 무조건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뭐 나왔어요? 1 나왔죠? 그럼 저도 1로 만들면 돼요. 그럼 1x제곱 플러스 2x인데 자식은 3x니까 x가 필요하고 플러스 4, 오케이, 끝. 그럼 얘는 다시 쓰면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x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랬냐면 이것의 무슨 값? 최대값 구해달래. 자, 여러분 요거 최대값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거 최대값 구해달래. 이거 누가 질문이니? 15-1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생각해. 여기서 아직 안 돼요. 엄마가 2차잖아요. 자식 1차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에는 어때요? 아직 역수 모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식을 더 다운시켜야 돼요. 근데 자식만 다운시키는 건 그건 불합리하죠. 엄마는 2차, 자식은 1차. 이걸 더 다운시켜야 돼. 그걸 바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여기다 쓸게요. 저걸 이쪽으로 갖고 오면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x예요. 자, 엄마랑 자식이랑 대등해서 나눠버렸어. 그래서 엄마 2차, 자식 1차 만들어놨어. 근데 아직까지도 산술기하 평균을 못 써. 왜? 선생님? 역수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너 한 번 더 자식 새끼를 나눠버려 라는 거야. 근데 자식을 나눌 때는 엄마도 같이 해줘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위아래를 다 x로 나눠볼게요. x로 나누면 얘고 x로 나누고 x로 나누고 x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린 비로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x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의 무슨 값? 최대값. 이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얘도 최대인 게 좋아. 근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얘가 뭐인 게 좋아? 최소인 게 좋아. 얘가 최소가 되려면 2는 픽스니까 얘가 뭐 할수록 좋아? 바로 작을수록 좋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x와 x분의 4만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자라는 거야. 그럼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하면 4. 그래서 얘가 4가 나와. 얘가 가장 작아봤자 4고 4 더하기 2는 6이고 6분의 1이 가장 크더라라는 거지. 그럼 최종 정답은 1 더하기 6분의 1에서 6분의 7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문제가 최대값 4번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엄마가 자식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근데 뭔가 작아지긴 했어. 2차, 1차로. 하지만 역수 형태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자식과 엄마를 다운시키는 작업을 하자. 왜? 선생님 근데 이거 못 나누잖아요. 그치? 원래는 1차를 2차로 못 나누니까 다 x로 나눠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16-1번? 누구야 16-1번? 16-1번도 똑같잖아. 엄마 몇 차야? 1차야. 근데 어디 버릇없이 자식 새끼가 2차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눠버려. 자, 나누는 작업을 한번 보여줄게. 설마 나머지 정리처럼 이제 와서 나누면 안 돼. 그건 이제 1학기 끝났고 이제 고등학교면 좀 센스를 발휘해야겠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맞나? 6? 자, 이거를 진짜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금 말한 대로 너 엄마 가지고 있어. 근데 너 2차 계수 뭐 위에 2차네.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니까 3x 플러스 6이라고 한번 쓸 수 있고 그럼 얘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어. 아직까지도 자식이 1차야. 또 나눠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쓰고 3. 그 다음에 3 써주면 또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분의 3으로 최종적으로 다운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엄마 자식 딱 봐도 1차 상수 완벽하게 됐고 뭔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도록 역수관계를 맞춰줄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x 플러스 1로 만들어줘야겠지. 엄마를 바꿀 수는 없어요. 불효자 새끼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크거나 같다 2루트 3. 그럼 얘는 2루트 3 더하기 2라고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이거 쓰면 답인가 본데. 좀 더럽네. 다음 또 없습니까? 요 페이지. 자, 그 다음에 205쪽 질문이요. 206쪽 질문. 22-1번이라고 합니다. 아하하. 이제 이것도 질문 많이 들어와요. 이게요, 사실은요, 산술기하 평균이 3개짜리도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 3개짜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오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다. 선생님, 제가 한번 추론해 볼까요? 3개짜리요. 그래갖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자기간 조금 머리 쓴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 일단 공식은 없어요, 사실상. 그럼 3개짜리도 산술기하 평균이 있는데 왜 안 가르치냐면 요 3이 어디로 가냐면 세제곱근으로 가요. 그럼 이것도 어느 단원이에요? 대수죠. 지수 단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한테는 3개짜리 산술기하 평균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 나왔잖아요. 아니지. 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2개짜리처럼 조금 모양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야.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요거 아직도 전개 못하는 친구들 많죠. 저 공식. 근데 저거 사실 3차 공식 안 외워도 돼요. 어떻게 3개짜리 공식 안 외워도 돼요. 왜? 얘는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 플러스 b를 한 몸으로 보고 항 2개를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ab 요거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3개짜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이딴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것처럼요, a 플러스 4b 플러스 5c에다가 지금 a 플러스 c 분의 1 더하기 b 플러스 c 분의 1 요거에 무슨 값 찾아달라? 최소값을 지금 찾아달라라고. 그럼 이거 딱 봐도 뭐 하자? 치환하자요. 그럼 이거 질문자 누구시죠? 자, 이거를 얘네처럼 치환해야 돼. 얘네처럼. 얘네가 여기 있어주면 땡큐인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분해해버리면 될까? 잘 생각해봐. a 플러스. 일단 a 플러스 E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너는 여기서 a 갖고 왔고 c 하나 가져왔어. 그럼 몇 개 남았어? 4개씩 이쁘게 남았지. 그러니까 이건 4개의 b 플러스 c야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c분의 1 더하기 b 플러스 c분의 1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서 너무 모르는 문자가 많을 때 우리 제일 좋은 방법 뭐야? 치환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a로 치환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이 되면 굳이 치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치환해 드릴게요. 얘를 a, b로 치환하면 얘는 a 플러스 4b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 오케이. 최소값 찾으라 그러면 이런 오해하지 말라 그랬지? 산술기하 평균, 둘이 곱하면 최소값. 이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생각을 하는 건 잘못은 아니야. 생각할 거면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를 생각하자 그랬어. 뭐냐? 왜 여기서 최소값과 각각의 최소값을 찾아서 곱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를 거야. 여기선 A는 4B고 여긴 A는 B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니까 각각의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너는 이거를 전개할 거야. 5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A. 그러면 얘가 딱 봐도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도록 나왔지. 크거나 같다 2루트 4. 4 나오네. 답은 9가 되겠네. 문제가 그거에 그냥 최소값 찾아. 9 정답이 되겠네. 뭐 치환한 거 다시 안 살려주시나요? 상관없어요. 못 살립니다. 살려봤자 우리가 사실상 최소값은 그냥 9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때의 A, B, C 값 좀 구해줘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쓴 A제곱은 4B제곱과 같다 해서
A값, B값, C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사실상 뭐 최소값은 치환하기 전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힘드네요. 좀 살짝 몽롱합니다. 자, 다음 206쪽 없어요? 그럼 끝났어요? 끝? 진짜? 넘어갈게. 블랙라벨 가자. 다 끝났다는. 어디 앞에? 어디 앞에? 어디? 그거는 이규 선생님이 하세요. 이규 선생님이 하기로 했어서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가볼게요. 함수, 펑션, 함수. 이거 다 뭔가 비정상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함수. 민지야, 내일 어디로 가? 여행? 비밀? 비밀이란 데가 있어? 좋은 곳 간다. 비밀이란 데도 가고. 자, 함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약에 함수 빨리 끝나면 우리 유사문항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질문을 뭐 대표적인 건 받아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쉣더퍽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번 시험이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직원 테스트가 좀 애들마다 편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제 N반도 난리 나고 우리 반도 난리 나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배운 후부터가 사실 나는 진정한 고등학교,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보시면 선생님 저 이과예요, 문과예요? 난 솔직히 이 함수가 결정한다고 봐.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모든 것들은 다 함수만 배워요. 여기서 함수를 공수투에서 함수를 배웠으니까 사실상 이제 뭐도 배워요? 유무함수도 배울 거고, 그리고 2학년 가면 사실 모든 대수, 모든 미적분호 다 함수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전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도형이었죠. 여러분 1학기 때 배운 거는 뭐였었죠? 1학기에 배운 거 공수원은 거의 뭐였어요? 산술이죠. 그냥 계산력들이에요. 그래서 곱셈고시 외웠냐, 뭐 외웠냐, 이거 대입할 수 있냐, 너네들의 기초 지식을 이제 공부하던 시기였고, 2학기 때 와서 공수투 초반에 뭐 배워요? 도형 배워요. 근데 도형은 사실상 함수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죠. 물론 그 안에서 함수인 것도 있죠. 직선은 함수예요. 여러분 우리 원은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니까 함수 단원에서 안 배워요.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포물선, 이렇게 생긴 2차 곡선 말고 포물선, 이렇게 생긴 거, 이 포물선도 함수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단원에서 안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단원으로 갔어요? 기하로 빠진 거예요. 기하는 함수라고 안 하거든요. 사실상. 왜? 타원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하에서 따로 배워요. 도형처럼.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후가 여러분들의 뭐를 택하면 되냐면 이과 문과를 택하시면 돼요. 대부분 엄마들 이제 전화해보면 우리 애새끼가 1학기 성적이 있다고인데 이거 이과냐 문과냐 머리가 없는 것 같다 한마디씩은 다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까지는 시기상조다. 지금 1학기 성적 갖다 이과 문과를 나누는 건 이번 교육과정 자체가 이과 문과를 없앴어요. 근데 자꾸 엄마 아빠들은 너무 옛날 시대잖아. 선생님보다 더 전 시대인데 선생님 엄마 아빠 전 시대부터 선생님까지는 똑같았어. 이과 문과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없어졌잖아. 근데 없어졌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적분 2냐 기하를 하냐 이거 갖다 이과를 또 나눠 놓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이후라고 봐요. 오늘 이후로 자기가 함수의 함자도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돼요. 나 이거 진짜 수학 머리 아닌가 봐. 큰일 났다. 왜? 뒤로 배우는 게 다 함수거든. 여기 대수특강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 사실 지수 로그까지는 함수가 아니지만 지수 함수 로그 함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후로 뭐 배워요? 유리 함수, 무리 함수 배워요. 함수에 이제 줄줄이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대체 그러면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단어가 대응입니다. 자,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예요? 뉴스죠. 맨날 뭐 누가 누구 무슨 말하면 뭐 맞대응하겠다, 뭐 대응 사격하겠다, 뭐 하잖아. 그래서 대응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있지만 말 그대로 X 원소에서 Y 원소로 하나씩 뭔가 짝이 맞춰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바로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한 놈이 여러 명한테 화살을 쏘는 것도 일단 대응이라고 합니까? 일단 대응이라고 해요. 대응이란 순수한 단어는 그냥 X에서 Y로 화살을 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맞기만 하면 돼요. 다만 쐈는데 안 맞거나 안 쏘고 기다리는 건 일단 대응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다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집합관계에서 대응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대응이 어떻게 보면 함수의 가장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바로 누가 들어가냐? 그 밑에 있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함수는 뭐냐? 이제 이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 바로 함수예요. 그러면 그 말 뜻은 뭐야? 이쪽 부분이 뭐죠? 이쪽 부분이 바로 함수의 여집합이거든요. 여기가 함수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함수의 여집합은 무슨 뜻이에요? 함수는 함수인데, 아니지, 함수가 아닌 거지. 함수 중에서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또 다른 놈들을 우리가 바로 함수의 여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함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거기 그냥 그것만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모든 원소에 각각에 대하여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바로 그거를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얘처럼 한 명이 두 발 쏘거나 한 명이 두 발한테 화살을 맞더라. 이딴 것들은 사실 다 대응에 포함되어 있어요. 얘와 얘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는 하진 않는다. 함수라는 건 정확하게 X에서 Y로 한 발당 한 발씩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예시가 바로 이런 쪽이죠. 대응은 맞지만 함수는 아닌 것들. 그리고 함수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대응이 함수인 것은 아니다. 모든 대응이 다 함수인 것은 아니고 바로 함수는 대응 중에서 X의 모든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미리 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 4번부터 먼저 설명하면 근데 그러면 함수라는 건 우리가 바로 X에서 Y로 한 발씩 쏜다는 건데 우리 함수에서 이 X를 기본적으로 소문자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 소문자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Y는 X 플러스 직선의 방정식,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바로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나오는 거였구나. 그걸 바로 우리가 대응이라고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1을 넣으면 2, 2를 넣으면 3, 4를 넣으면 5, 7을 넣으면 8. 정확하게 X 하나당 Y가 정확하게 하나씩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얘를 좀 이쁘게 이렇게 바꿔줄게. 이렇게 바꾸면 1 넣으면 3, 마일 넣으면 3. 무슨 문제가 생겼어? X 값은 다른데 Y 값이 두 개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과연 얘를 바로 함수라고 하냐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저거 뭐라고 불러? 2차 함수라고 불러. 벌써 우리 얘가 함수라는 걸 계속 해왔어. 근데 선생님 얘도 함수인데요. 아까 X 원소당 Y 하나의 원소씩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치? 근데 이제 이 함수 안에 또 누가 있어? 바로 1대1을 붙일 수 있는 함수냐? 1대1이란 말을 못 붙이는 함수냐는 또 다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요거 같은 건 뭐라고 쓸 수 있어? 함수는 맞아. 근데 이 안에 또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1대1은 아니지만 함수에 들어가는 놈. 대표적인 이런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1대1을 못 붙여. 왜? 한 발당 한 발이 아니라 얘는 한 발, 1 넣었을 땐 3이지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3이니까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이라는 말을 못 쓴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1대1도 뒤에 함수라는 말이 생략돼 있고 또 1대1 뒤에는 또 대응이란 말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또 요거 또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또 있어. 여기 또 대응이야.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 집합관계만 봐도 얘는 2차 함수로는 부르겠지만 1대1이란 말은 못 쓰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다음 중 함수인 걸 고르시오. 다음 중 1대1 함수 고르시오. 다음 중 1대1 대응 함수 고르시오. 그럴 때 우리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이 집합과 포함관계를 기억해놨다가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는 있네. 근데 한 발당 한 발씩 드네? 그럼 얘는 함수이면서 바로 뭐라고 붙일 수 있어? 1대1 대응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얘는 함수야. 하지만 얘는 1대1이란 말은 못 붙이네. 그냥 함수야. 그리고 그게 하필 최고차가 2차니까 지금 2차 함수라고 부를 뿐인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함수의 그래프 4번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가 뭐냐? 정의역 x의 원소 x와 2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쌍을 우리가 바로
이어본 것, 점들이 모여서 바로 곡선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함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2번에 되게 중요한 말 써 있어. 그럼 그 함수를 기하적, 도형으로 한번 표현해 봤냐? 라고 했더니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일 때 함수 y는 fx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직선 또는 곡선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말 뜻은 이딴 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본 2번으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x에서 y로 함수 이렇게 쓸 거고 f에서 x로 화살을 쏜다 해서 얘를 소문자 f 펑션이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원소들, 얘도 엄밀히 따지면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죠. 집합 안에 원소들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린 그 원소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화살을 쏘는 애들은 정의역,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애들은 공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안에 실질적으로 화살을 진짜 맞는 아이와 화살을 안 맞고 기다리는 애가 있는데 진짜 화살을 맞은 애들만 우리는 따로 치역이라고 추가적으로 부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공역이면서도 치역인 거고 얘는 화살을 안 맞고 기다리기만 했으니까 공역이라고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F 펑션이라고 불러주려면 최소한 정의역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한 발씩은 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을 안 쏘거나 두 발을 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러면 안 맞는 애가 있어도 함수인가요? 라고 하는데 함수는 항상 누가 기준이냐면 정의역 기준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쪽을 보지 말고 정의역만 쳐다봤을 때 다 쐈어, 화살? 네. 그리고 한 명당 한 발씩이야? 네. 그럼 걔는 다 함수라고 하더라. 근데 이쪽을 보면 두 발 맞은 애가 있는데요? 상관없어. 안 맞은 애가 있는데요? 상관없어. 그거는 함수랑 전혀 연관이 없어. 함수는 항상 정의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공역과 치역은 진짜 1도 관심이 없어요? 함수에 전혀 영향을 안 끼칩니까? 이제 끼치죠. 그 안에서 1대1이냐, 1대1 대응이냐, 이제 요거를 볼 때 바로 공역과 치역을 보는 거지 가장 위,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는 공역, 치역은 아무 의미 없고 정의역만 쳐다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 정의역은 F에서 화살을 쏘는 아이들을 정의역,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하고 함수값, 요거 함수값은 뭐 말 그대로 이런 거죠. 1이 만약에 4한테 화살 쏘면 F에다 1을 넣었더니 4가 나온다. F에다 1을 넣었더니 4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함수값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치역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화살을 맞은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조금 빨리 쉬는 타임 가질게. 우리가 앞전에서요, 집합을 배운 다음에 무슨 집합도 배웠냐면 서로 같은 집합. 명제를 배운 데는 서로 같은 명제, 이런 거 배웠듯이 서로 같은 함수가 있어요. 같은 함수. 근데 이 같은 함수가요, 생각보다요, 애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예시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같은 함수라고 체크해 오는 친구들 많아요. F1은 A, F2는 B, F3은 C, G1은 B, G2는 C, G3은 A. 그래 놓고 F랑 G랑은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둘 중에 뭘까요? 라고 했더니 애새끼들이 뭔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그랬어. 함수라는 거가 같으려면 일단 화살을 한 발씩 쏴야 돼. 그래서 화살 쏘는 애들을 지켜봤어. 그랬더니 A, B, C 1, 2, 3이야. 오케이. G도 한번 보니까 1, 2, 3이야. 일단은 정의역은 일치해. 1, 2, 3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한번 봤어. 치역을 봤더니 A, B, C야. A, B, C가 한 발씩 정확하게 맞았어. 여기도 A, B, C야. 선생님, 그러면 F라는 놈도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A, B, C였는데 화살을 정확하게 한 발씩 이쁘게 맞았고요. G라는 놈도 정의역이 1, 2, 3이었고 공역이 A, B, C였는데 지금 화살을 정확하게 이쁘게 1이 B, 2가 C, 3은 A. 화살을 한 발씩 쏘고 한 발씩 맞았습니다. 정의역도 똑같고 공역도 똑같고 결국 나온 치역도 A, B, C로 똑같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같다 체크하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안 됩니다. 수학에서 이 같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위험하죠. 내가 수학에서 제일 위험한 거 뭐라 했어? 항상이란 단어 들어간 거. 항상 들어갔다는 건 발리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항상 옳은 거 찾으시오 하면 한 가지의 경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린 어떤 결말을 보고 생각하셔야 되고, 수학에서 같은 함수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표면적으로 같으면 안 돼요.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봤더니 1은 A, 2는 B, 3은 C, 1은 B, 2는 C, 3은 A.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1을 넣었을 때 A, B, 같은 2를 넣었을 때 B, C, 같은 3을 넣었을 때 C, A, 같은 놈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아니라 그냥 치역만 일치시킨 거다.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다른 함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수가 같은 함수입니다라고 하는 건 F에다가 네모를 넣었고 G에다가도 네모를 넣었더니 그 함수 값이 같은 값인, 그리고 그게 세모가 똑같이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함수라고 하지, 표면적인 정의역과 치역만 보고 정의역 1, 2, 3, 공역 ABC, 치역 ABC 이것만 보고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같이 읽어보면, 참고만 읽어보시면 돼요. 서로 같은 함수는 두 함수 관계식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게 같다. 같네. ABC네. 1, 2, 3이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의 각 원소에 두 함수의 함수값이 1 넣었을 때 함수값 A인데 1 넣었을 때 B값이네. 그런 거가 같아야지, 다르면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함수를 지겨워하면 안 돼요. 대부분 뒤에 함수 못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지는 친구들이에요. 뒷장 넘어가 볼게. 5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는 배웠다 이거야.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화살 마진의 치역,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F 펑션, 그러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함수값, 모든 수식으로는 배웠어. 그럼 이제 이거를 기하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 근데 함수는 그러면 기하적으로는 무슨 모양입니까? 그럼 아까 앞전에서 말했듯이 직선 아니면 곡선이 나올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우리 대표적인 함수 그래프 중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바로 1차 함수죠. 벌써 1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벌써 1차 뒤에 함수란 말을 붙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야. 1차 함수는 또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만약에 그냥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하면 y는 x면 x 정의역 하나당 y 정의역 하나씩 나오네요 선생님. 1 넣었더니 1, 2 넣었더니 2,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하나당 하나씩 정확하게 함수값이 매치가 되니까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되죠? 2차 함수도 한번 보자고. 2차 함수도 결국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y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x 하나당 y가 하나만 나오면 돼요. x 하나를 넣었는데 y가 2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1 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1 나오고 2 넣었더니 4가 나오네요 라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나와요. 그거는 함수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생겨. 왜? x, 여기가 정의역이잖아.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이쪽을 다 정의역이라고 하잖아. 정의역은 무조건 화살 몇 발 쏴야 돼? 한 발 쏴야 돼. 1 넣었더니 1 나왔어. 마일 넣었더니 1 나왔어. 2발 맞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공역 입장에서는 2발을 맞든 3발을 쳐맞든 아무 문제 없어. 함수에 있어서는. 함수는 정의역이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1 넣어서 1 나오든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오든 상관없다. 한 발당 한 발씩, 그건 조금 틀린 말이고, 한 발당 어쨌든 숫자 하나씩만 나와줬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얘도 바로 2차 함수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은 원함수라고 안 해. 그래서 뭐라고 불러 원은? 원의 방정식이라 그래. 왜? 얘는 사실상 함수가 아니니까 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추론을 하기가 힘든 거야. 왜? 함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x값 100 넣어봐. 뭐 나와? 100이요. 어떤 항이든지 다 찾을 수 있어. 얘도 5 넣으면 뭐 나와? 25요. x값 정의역당 공역을 다 하나씩 찾을 수 있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 말 뜻은 뭐야? 10 넣으면 뭐 나와? 안 나오는데요. 그럼 정의역이 1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맞는 애가 없으니까 화살을 못 쓰니까 함수로 말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럼 왜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냐? 말 그대로
x당 y가 값이 나오는 것 뿐이지 저 먼 미래에 있는 값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얘는 원방이라고 해. 원의 방정식. 집중해야 돼. 얘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하 배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런 것도 배우게 될 거야. 포물선, 이렇게 해서 2차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y제곱은 4px야. 아니, 어차피 기하 지금 안 배우니까 4x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 자, 얘 봐봐. 얘는 1 넣으면 y가 1, 1개 나와. 근데 얘는 1 넣으면 y제곱은 4니까 y가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럼 x 한 발이 몇 명한테 쏜 거야? 2발한테 쏜 거야. 그래서 x 하나당 y 값이 지금 2개가 나와줬으니까 얘는 절대 함수란 말을 못 붙여.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2차 곡선이라고 그래. 2차 곡선 함수라고도 안 해. 2차 곡선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그래프만 보고 제가 얘가 2차 곡선인지, 이게 만약 원방인지 까먹었고, 이거 2차 함수인지 까먹고, 1차 함수인지 까먹은 상태에서 그래프만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좀 쉽게 판단하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해서 내가 아마 마포관에서는 한번 얘기했었는데, 함수라는 그래프를 찾으려고 하면, 다음 중 함수 그래프를 찾으셔 하면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함수 써볼래? 한글로? 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수, 얘가 이렇게 나와. 수. 그 말 뜻은 뭐냐? 세로로 한번 선을 그어봐라. 세로로 선을 그어보면 결과가 나온다. 세로, 수, 함수, 함수, 함수. 이렇게 세로로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여야지만 우린 함수라고 해. 그래서 보니까 1차 함수 1개 나와. 2차 함수 1개 나와. 원의 방정식 2개 나와. 그래서 함수 아니야. 2차 곡선 2개 나오니까 함수 아니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일단 함수라는 그래프를 찾으려면 함수,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읽고 끝낼게. 자, 5번 내용 보시면 대응, 함수 x가 y가 함수인지 판별하려면 밑에 화살표만 읽어보시면 돼요. 집합 x의 각 원소 소문자 x에 대응하는 집합 y의 원소가 한 개인지를 확인하면 되고, 밑에 2번도 읽어볼게. 만약에 직선 x는 a, x는 a가 바로 얘지. x는 a와 뭐가 주어진 대응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인지를 보면 된다. 교점이 한 개 나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한번 봐볼게. 참고 중요한 말 써있죠. 함수 그래프가 되려면 x의 값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오직 하나씩 있어야 하므로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와장창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